정하은은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입사 이후 가장 중요한 날이었죠. 회사에서 대기업과의 계약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입니다. 하은이 디자인한 광고 콘셉트가 발표될 예정이었어요. 오늘만큼은 절대 지각하면 안 돼. 하은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목걸이를 목에 걸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 목걸이는 백화점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어머니가 받은 특별 배지를 개조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사람답게 살아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춘천에서 서울로 올라와 취업한 지 반년 하은은 아직도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잠에 빠져 종종 지각하곤 했습니다. 박상우 부장은 매번 그녀를 향해 신입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오늘만큼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했습니다. 하은은 서둘러 아파트를 나섰어요. 여유 있게 출발했으니 이번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꺼냈으며 빠른 걸음으로 역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입구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노인 한 명이 역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허름한 옷차림에 머리는 비에 완전히 젖어 있었죠.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초점을 잃은 듯한 눈으로 사람들을 하나하나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노인이 하은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미진아, 드디어 찾았구나. 어디 갔었니?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하은은 깜짝 놀랐어요. 노인이 그녀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 소나기의 힘이 예상외로 강했죠. 저기요. 저는 미진이 아닌데요. 하은이 당황해서 말했지만 노인은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딸 미진이잖아. 어서 집에 가자.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노인은 하은의 팔을 잡아 끌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제가 미진이 아니에요. 저는 정하은이라고요. 하은이 다시 설명했지만 노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니? 아빠를 모른 척하면 어떡해. 너 때문에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이제 집에 가자.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슬픔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하은은 이것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심각한 치매 증상임을 직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그때 노인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비에 젖지 않게 비닐로 감싸진 사진 속에는 20살 즈음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여성은 하은과 정말 닮아 있었어요. 이게 미진이인가요?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딸이야. 5년 전에 집을 나갔어. 그 후로 계속 찾고 있단다. 하은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자신과 너무 닮은 여성의 사진에 충격을 받았어요. 노인의 혼란스러운 상태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미진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디 사세요? 노인의 표정이 다시 혼란스러워졌어요. 집이 어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은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8시 15분, 아직 출근 시간까지는 45분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상황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주머니에 신분증 같은 것이 있을까요? 노인의 주머니를 살펴보았지만 지갑이나 신분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노인이 하은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미진아, 제발. 집에 가자. 아빠가 너무 외로웠어.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은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대로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랑 같이 있어요. 우선 비를 피하고 따뜻한 것 좀 드시죠. 하은은 노인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근처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노인이 흥분했어요. 여기가 우리가 미진이 생일 때 왔던 그 카페야. 기억나니? 너 18살 때. 카페 직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지만 하은은 미소로 무마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한 뒤 노인을 앉히고 상태를 살폈어요. 할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강인수. 나는 강인수라고 한다. 미진아, 너는 내 이름도 잊었니? 하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강인수 할아버지, 제가 지금 경찰서나 보건소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노인이 갑자기 흥분했습니다. 안 돼. 경찰은 안 돼. 그들이 너를 다시 데려갈 거야. 내가 지켜줄게. 하은은 난감했어요. 노인의 상태는 점점 불안정해 보였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노인을 이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제발, 나랑 집에 가자. 노인의 간절한 눈빛에 하은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더 중요한 것은 목전에 이 사람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화면의 메시지에 하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비가 오는 아침 출근 시간, 택시를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은은 보건소를 뛰쳐나와 큰 길로 나갔습니다. 필사적으로 손을 들어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빈 택시는 보이지 않았어요. 제발 한 대만. 하은의 간절한 기도가 통했는지 마침내 한 대의 택시가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은은 서둘러 택시에 올라탔어요. 강남 삼성로 128번지로 가주세요. 정말 급해요. 하은은 뒷좌석에 앉아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0시까지 5분, 이미 지각은 확정되었어요. 하은은 휴대폰을 꺼내 회사에 연락하려 했지만 배터리가 다 떨어져 꺼진 상태였습니다. 아, 어쩌면 좋아. 하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노인을 도운 것은 후회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 늦게 되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택시는 빗길을 헤치며 빠르게 달렸지만 아침 러시아워 교통체증에 갇혀 속도를 내지 못했어요. 마침내 회사 건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0시 10분이었습니다. 하은은 택시비를 급하게 지불하고 건물로 뛰어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어 비상계단을 통해 5층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는 이미 프레젠테이션이 진행 중이었어요. 하은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박상우 부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중요한 클라이언트들이 앉아 있었고 하은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화면에 띄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어 보였습니다. 원래의 디자인과 달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늦어서. 하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상우 부장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회의는 다 끝났어. 하은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회의실을 둘러보았어요. 클라이언트들은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준비한 디자인은 엉망이 되어 있었고 프레젠테이션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상우 부장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어요. 당신이 없는 사이에 다른 직원이 발표를 대신했지만 당신 파일에 문제가 있었어요. 디자인이 엉망이었고 핵심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클라이언트는 계약을 취소했어요. 하은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실수가 있었던 걸까요? 심장이 터질 듯이 빠르게 뛰었어요.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사무실로 따라와요. 박상우 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은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를 따라갔어요. 회사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꽂히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는 동정의 눈빛을, 또 다른 누군가는 조용한 비웃음을 보내고 있었어요. 박상우의 사무실 문이 닫히자마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정하은 씨, 입사한 지 6달 되었죠? 그동안 지각만 12번, 이번 달에만 3번입니다. 오늘같이 중요한 날에도 늦어서 회사 이미지를 망쳤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은은 입술을 꼭 깨물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노인을 도왔다고 말하면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죠.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긴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긴급한 일? 당신의 긴급한 일이 회사의 1억 원짜리 계약보다 중요했다는 말입니까? 박상우는 책상을 내리쳤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어요. 당신의 실수로 우리 모두가 피해를 받습니다. 하은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박상우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늘부로 당신의 계약은 해지됩니다. 사직서에 서명하세요. 하은의 눈이 커졌어요. 예상은 했지만 현실이 되니 숨이 막혔습니다. 부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충분한 기회를 줬습니다. 회사는 더 이상 당신을 감당할 수 없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어디서든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착한 마음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사직서에 서명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급히 닦아냈습니다. 짐을 챙겨서 오늘 안으로 나가주세요. 박상우의 마지막 말에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리로 돌아와 개인 물품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바쁜 척하며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단 한 명, 옆자리의 민지만이 조용히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 모든 것을 말했어요. 아침에 만난 노인과 보건소에 데려다 준 일, 그리고 택시를 잡느라 늦은 이유까지. 민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은아,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착하기만 해서는 세상이 널 이용해 먹기만 할 거야. 때로는 자신을 위해 선을 그을 줄도 알아야 해. 하은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어. 그 할아버지를 그냥 두고 올 수는 없었어. 짐을 다 챙긴 하은은 고개를 들어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6달 동안 꿈을 키웠던 곳이었어요. 디자이너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던 공간이었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하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실직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의문까지. 하지만 가슴 한켠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양심에는 거리낄 것이 없었으니까요.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하은은 무거운 상자를 들고 회사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하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출근길에 만난 노인이 괜찮을지 궁금했어요. 보건소에서 잘 돌봐주고 있을까? 가족들은 찾았을까? 집에 도착한 하은은 상자를 내려놓고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눈물이 마구 쏟아졌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왜 자신은 항상 이렇게 되는 걸까요? 착하게 산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하은은 목에 걸린 어머니의 목걸이를 만졌어요.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도 똑같은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어머니가 평생 가르쳐 주신 가치였으니까요. 엄마, 나 잘한 거죠? 하은의 속삭임은 고요한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창밖으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하은은 누군가의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한밤중까지 울다 지쳐 잠든 탓이었죠. 시계를 보니 9시였습니다. 더 이상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쓰라린 현실로 다가왔어요. 누구세요? 하은은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자 하은은 천천히 문으로 다가갔어요. 다시 한번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30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보였어요. 정하은 씨 맞으신가요? 남자는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하은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이름은 윤대철입니다. 강일그룹 강인수 회장님의 비서를 맡고 있습니다. 하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강일그룹이라면 국내 최대 재벌 기업 아니었나요? 왜 그런 회사의 사람이 자신을 찾아온 걸까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윤대철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강일그룹 회장실 수석비서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하은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과 강일그룹 회장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걸까요? 이건 분명 무슨 오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강일그룹 회장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요. 다른 정하은 씨를 찾으시는 게 아닐까요? 윤대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분명 정하은 씨 28살 어제 아침 강남역 근처에서 한 노인을 도와주신 분 맞으시죠? 하은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랬습니다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 뵙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은은 잠시 고민했어요. 의심스러웠지만 명함과 차량은 모두 정식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아침에 도왔던 노인과 무슨 관련이 있다니 궁금증이 일었어요. 잠시만요. 옷을 갈아입고 나갈게요. 하은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를 대충 정리하고 가장 깔끔한 옷을 골라 입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자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가 하은을 맞았어요. 윤대철은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고 차량은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어제 그 노인분 괜찮으신가요? 보건소에 모셔다 드렸는데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대철은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회장님은 이제 완전히 괜찮으십니다. 회장님이요? 혹시 그 노인분이? 하은의 말이 끊기자 윤대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제 하은 씨가 도와주신 분이 바로 저희 강인수 회장님이십니다.
하은은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대한민국 최고 재벌 그룹의 회장이라니 믿기 힘든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회장님께서는 가끔 알츠하이머 증상을 보이십니다. 비공개로 치료 중이시고요. 전날 밤 경호원 없이 혼자 외출하셨다가 길을 잃으신 겁니다. 저희는 밤새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죠. 다행히 하은 씨의 도움으로 보건소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은은 어제의 일을 떠올렸어요. 그 노인의 혼란스러운 모습, 불안한 눈빛,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강남의 번화가를 지나 강일그룹 본사로 향했어요. 60층 높이의 웅장한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하은은 그 건물을 올려다보며 숨을 삼켰어요. 도착했습니다.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자 경호원들이 즉시 차량을 에스코트했습니다. 하은은 묘한 긴장감에 손을 꼭 쥐었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 윤대철은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건강하신가요? 하은이 물었어요. 윤대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다행히 일시적인 증상이었습니다. 약을 드시고 나면 대부분 기억을 되찾으십니다. 하은 씨를 만나 뵙고 싶어 하셨어요. 엘리베이터가 60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로비가 펼쳐졌어요. 하은은 긴장한 표정으로 윤대철의 뒤를 따랐습니다. 로비 끝에는 웅장한 이중문이 있었어요. 들어가시죠. 윤대철이 문을 열자 넓은 사무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창가에는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고급 수트를 입고 당당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하은이 기억하는 그대로였어요. 노인은 천천히 돌아보며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오게, 정하은 양. 강인수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위험이 느껴졌어요. 하은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은 어색하게 목례를 했어요. 이 상황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그 노인과 지금 눈앞에 위험 있는 회장이 같은 사람이라니. 안깨나. 강인수 회장은 테이블 쪽으로 손짓했어요. 하은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 회장도 맞은편에 자리했죠. 윤대철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어요.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하네. 젊은이에게 폐를 끼쳤군. 하은은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도와드리는 게 당연했어요. 강 회장은 잠시 하은을 바라보더니 물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시간에 출근길이었지 않았나? 하은은 머뭇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하지만 정직하게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죠. 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도와주었나?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 회장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지? 하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해고되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은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제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윤 비서가 보건소에서 날 데려왔네. 내가 물었지. 누가 날 도와줬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강 회장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CCTV 화면이 인쇄된 사진이 있었어요. 하은이 노인을 부축하며 우산을 씌워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회장이 된 지 50년이 넘었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 진심을 가진 사람과 거짓을 가진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게 됐어. 강 회장의 시선이 하은에게 고정됐어요. 어제 자네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한 명의 인간으로서 날 대해줬네. 자네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었음에도. 하은은 당혹스러웠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강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바로 그게 중요한 부분이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지나쳤어. 내가 지켜봤네. 하은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제의 일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자신은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 큰 일이 되다니. 정하은 씨, 우리 그룹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하은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강 회장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저요? 하지만 저는 그저 신입 디자이너였을 뿐인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자네의 인성이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인성은 쉽게 바뀌지 않아. 강 회장은 테이블 위에 다른 서류를 하은에게 건넸어요. 강일재단 사회공헌부 특별보좌관. 어떤가? 하은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연봉과 함께 직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재단의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업무였습니다.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제가 어떻게... 강 회장은 손을 들어 하은의 말을 막았어요. 내가 낸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네. 자네를 아무 이유 없이 돕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진심을 가진 사람이네. 우리 재단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 하은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어제는 해고되었는데 오늘은 대기업에서 제안을 받다니. 시간을 줄게. 생각해보게나. 하은이 대답하려는 순간 문이 열리고 윤대철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긴급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윤대철은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강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강 회장은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언제부터 보도된 거지? 방금 시작됐습니다. CCTV 영상이 유출된 것 같습니다. 하은은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윤대철이 태블릿을 돌려 하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뉴스 화면이었어요. 그 화면 속에는 하은이 노인을 돕는 모습과 함께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실종됐던 강일그룹 회장, 한 시민의 도움으로 발견돼. 하은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뉴스 화면에는 강인수 회장의 얼굴과 함께 하은의 모습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원이 노출됐네요. 윤대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강 회장은 의외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괜찮아. 언젠가는 알려질 일이었어. 강 회장은 하은을 바라보았어요. 미안하네. 자네 얼굴이 언론에 노출됐군. 하은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이 갑자기 유명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괜찮습니다. 그저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결정할 시간이 많지 않게 됐네. 재단 일을 맡아주겠나? 하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인지 운명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기회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네, 맡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하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환영하네, 정하은 특별보좌관. 그날 이후 하은의 인생은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강일재단 사회공헌부 특별보좌관이라는 직함과 함께 하은은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였어요. 넓은 개인 사무실, 전담 비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첫 출근 날 하은은 재단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고급스러운 대리석 외벽과 웅장한 입구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모습이었죠. 정하은 특별보좌관님, 환영합니다. 로비에서 윤대철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그의 안내를 따라 하은은 30층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창문과 세련된 인테리어가 펼쳐졌어요. 여기가 제 사무실인가요? 하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윤대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공간이 영감을 준다고 하셨어요. 하은은 조심스럽게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첫 프로젝트 관련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강일그룹 사회환원 프로젝트 기획안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하은님의 첫 프로젝트가 큰 성공을 거두길 바라십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윤대철의 말에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나간 후 하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하은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지 노인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행동이 강인수 회장에게는 특별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은은 서류를 펼쳤어요. 프로젝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강일그룹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사회 공헌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하은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하은은 프로젝트 기획에 몰두했습니다. 강일그룹의 모든 계열사가 참여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을 구상했어요. 단순한 기부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강 회장과의 미팅을 위해 준비했어요. 첫 프레젠테이션이라 긴장되었지만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강인수 회장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하은의 전 직장 상사였던 박상우 부장이었어요. 하은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그리고 박상우 부장님. 박상우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놀람,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질투가 섞인 듯 했습니다. 함께 하은 양. 강 회장이 자리를 권했어요. 하은이 앉자 강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박상우 씨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광고 부문을 맡게 될 걸세. 자네 회사와 우리 그룹이 협업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야. 하은은 숨을 들이켰어요. 자신을 해고했던 사람과 다시 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박상우는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협조하겠습니다. 정 보좌관님. 박상우의 말투에는 억눌린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은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부장님. 강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좋아. 이제 프로젝트 기획을 들어보지. 하은은 준비해온 태블릿을 꺼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만드는 큰 변화라는 주제로 강일그룹의 모든 계열사가 각자의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지금까지의 기업 기부는 단순히 돈을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진정한 참여입니다. 강일그룹의 모든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회봉사, 그리고 그것을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죠. 하은의 열정적인 설명에 강 회장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상우의 표정도 점차 진지해졌습니다. 이 캠페인의 핵심은 하루 1시간입니다. 모든 임직원이 근무 시간 중 하루 1시간을
사회봉사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은 실적으로 인정받습니다. 강 회장이 눈을 빛냈어요. 흥미로운 접근법이군.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실제 사례를 영상으로 담아 캠페인화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작은 친절이 어떻게 다른 이의 인생을 바꾸는지 보여주는 거죠. 하은의 말이 끝나자 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와 내가 만난 것처럼 말이지. 하은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강 회장은 박수를 쳤습니다. 승인하네. 즉시 시작하게. 회의가 끝나고 하은이 사무실로 돌아가려 할 때 박상우가 그녀를 불러 세웠어요. 정하은 씨. 아니, 보좌관님. 하은이 돌아보자 박상우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했던 행동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성급했던 것 같네요. 하은은 잠시 박상우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단지 강일그룹과의 계약을 위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미소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니까요. 한 달 뒤 강일재단의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꿉니다. 캠페인 공식 출범식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하은이 기획한 캠페인 영상이 상영 준비 중이었습니다. 하은은 무대 뒤편에서 마지막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갖춰 입은 그녀는 이제 첫 출근했을 때의 긴장된 신입사원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긴장되시나요? 윤대철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설레요. 이 프로젝트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요. 윤대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도 매우 기대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참석하신 언론사들이 많아서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하은은 무대 옆으로 다가가 객석을 살펴보았어요. 자리는 거의 다 찼고 앞줄에는 주요 언론사 기자들과 강일그룹의 주요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강인수 회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맨 뒷줄, 구석에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박상우 부장이었어요. 그는 초청장을 받아 참석한 듯 했습니다. 하은과 눈이 마주치자 박상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은님, 준비되셨나요? 진행 스태프가 물었어요. 하은은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무대 조명이 환하게 켜지고 사회자의 소개가 이어졌어요. 다음은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한 강일재단 정하은 특별보좌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하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옛날 같았으면 다리가 후들거렸겠지만 지금의 하은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정하은입니다. 하은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객석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는 3달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신입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연히 한 노인을 도와드린 작은 선택 때문이었죠. 하은은 강인수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회장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그 노인이 누군지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그 작은 친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점이었어요. 하은은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화점에서 평생 정직하게 일했던 어머니, 그리고 항상 사람답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어머니의 가르침이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꾼다고요. 어릴 땐 그저 어른들의 교훈처럼 들렸지만 이제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은의 이야기에 객석은 조용히 귀 기울였어요. 심지어 뒷자리의 박상우조차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작하는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꿉니다. 캠페인은 단순한 기업 홍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DNA를 바꾸는 시도입니다. 강일그룹의 모든 직원들이 하루 1시간씩 사회에 환원하고 그것이 문화로 자리 잡게 하는 거죠. 하은의 말이 끝나자 스크린에 영상이 시작되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작은 친절을 베푸는 모습, 그리고 그것이 연쇄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는 감동적인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하은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여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죠. 저희 강일재단은 앞으로도 이런 가치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은의 발표가 끝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강인수 회장이 가장 먼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은은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불과 몇 달 전 그녀는 해고되어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어요. 발표회가 끝난 후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하은은 차분하게 질문에 답하며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다음날 아침 많은 언론에 보도될 예정이었습니다. 행사장을 나서려는 하은 앞에 박상우가 나타났어요. 정말 대단한 발표였습니다. 박상우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존경과 후회가 섞인 듯 했어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제가 잘못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은 씨를 그렇게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은은 잠시 박상우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테니까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박상우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도 지각을 너무 많이 했죠. 하은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요. 그건 제 잘못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했던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강인수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정말 훌륭했네, 하은 양. 하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강 회장은 박상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부장도 이번 프로젝트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들었네. 박상우는 당황한 듯 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강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겸손할 필요 없네. 좋은 광고를 만들어줘서 고맙네. 하은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박상우가 이번 캠페인의 광고 부분을 맡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잘 해냈던 모양이었어요. 저도 감사드립니다, 부장님. 정말 멋진 광고였어요. 박상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은을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듯 했어요. 대신 존중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 회장은 두 사람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앞으로도 좋은 일을 함께 많이 하게나. 서울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출근길 사람들로 가득한 지하철역에서 정하은은 넓은 계단 앞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죠. 지난밤 비가 많이 내려 길은 아직 젖어 있었습니다. 캠페인 출범식으로부터 석 달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꿉니다. 캠페인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강일그룹의 임직원들은 물론
다른 기업들도 이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하은은 이제 매주 한 번씩 아침 일찍 지하철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일부러 일찍 나와 역 앞에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와 간식을 나눠주는 작은 일이었죠. 차 한 잔 어떠세요? 오늘 아침 쌀쌀하네요. 하은이 한 노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노인은 감사한 표정으로 받아들었어요. 고마워요, 아가씨. 이런 친절이 하루를 밝게 만드는군요. 하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가져오는 변화를 매일 목격하는 일은 놀라웠어요. 때로는 그저 따뜻한 미소 한 번, 짧은 인사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강인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차림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하은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시다니 놀랍네요. 강 회장은 미소 지었어요. 나도 직접 참여해보고 싶었네. 자네가 매주 이렇게 한다고 들었거든. 하은은 감동했습니다. 78세의 노 회장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겠다니요. 제가 준비한 차 한 잔 어떠세요? 하은이 차를 건네자 강 회장은 고맙게 받았어요. 처음 자네를 만났을 때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네. 강 회장의 말에 하은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떤 날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작은 친절에 동참하는 날 말일세. 자네 덕분에 우리 회사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어. 실제로 강일그룹은 최근 기업 이미지 평가에서 큰 상승을 이뤘습니다. 하루 1시간 봉사 제도는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도 좋아졌어요. 제 덕분이 아니라 회장님께서 기회를 주신 덕분입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기회는 많은 이들에게 주어지지만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건 사람의 진심이야.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를 나눠주었습니다. 강 회장의 참여에 사람들은 놀라워했지만 그는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봉사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멀리서 또 다른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상우 부장이었어요. 그는 망설이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용기를 내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좌관님. 그리고 회장님. 하은과 강 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부장님, 여긴 어쩐 일로? 박상우는 조금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참여하고 싶어서요. 제 회사도 이제 이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했거든요. 하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냉정하고 실적만 중시하던 박상우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반갑네요, 부장님. 이쪽으로 와서 함께해요. 셋은 나란히 서서 봉사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웃으며, 때로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며요. 그들이 나눠주는 것은 단지 따뜻한 차뿐만이 아니었어요. 진심 어린 미소, 짧은 대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까지 함께 전하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하은은 사무실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오후에는 중요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것을 배웠네. 강 회장이 말했어요. 하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매주 이 시간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어요. 박상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보람차네요. 다음 주에도 올게요. 세 사람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하은은 강일재단으로, 강 회장은 본사로, 박상우는 그의 회사로요. 하지만 그들은 이제 같은 마음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요. 재단 사무실에 돌아온 하은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빌딩 사이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오늘 작은 친절을 경험했을까?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친절을 다른 이에게 전했을까? 하은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안이 놓여 있었어요.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이제 하은은 더 큰 꿈을 꾸고 있었어요. 작은 친절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도 전하는 것이었죠. 창가에서 바라본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아침의 흐린 날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마치 그녀의 인생처럼요. 한때는 어둡고 불확실했던 미래가 이제는 밝고 희망찬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은은 어머니의 목걸이를 만졌어요. 엄마, 저 잘하고 있죠? 대답은 없었지만 하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가치를 실천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요. 사람답게 진심을 다해 그리고 작은 친절로 세상을 바꾸어 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명함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꿉니다. 강일재단 사회공헌부 특별보좌관 정하은. 이제 이 문구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은의 삶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녀는 이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갈 것이었어요. 한 걸음씩, 한 사람씩 세상을 바꾸어 나가며요. 지각으로 시작된 그날의 선택이 결국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다른 이들의 인생도 바꾸고 있었어요. 작은 친절의 힘으로요. 이것이 바로 지각의 대가였습니다. 때로는 늦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아이러니한 진리였어요.